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멀리서 오신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강의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GPT에게 맡기는 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딩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댓글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주로 막히는 부분이 보통 파이썬 설치, API 발급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게 쉽게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기회에 모여서 한번 자동화를 한 사이클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 오늘 어떤 거를 배우게 될 거냐,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유료 강의까지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하루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오늘은 기초적인 거 한 사이클 돌리는 것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어떤 걸 만드는 건지 좀 원리적인 것부터 해서 좀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팁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GPT로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챗GPT 이용해서 저희가 API라는 걸 사용할 텐데 GPT로 먼저 원리를 좀 이해한 다음에 환경 세팅을 하고 진짜 최소 기능으로 자동 매매가 완전히 돌아가는 GPT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5강에서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1강 강의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어떤 걸 배우게 되고 어떤 원리로 GPT가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가, 투자를 자동화한다 라는 개념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펀트 투자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투자를 한다 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너무 유명했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2021년에 관련해서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고정적인 전략을 사용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마 코딩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표 15일 이동평균선이 어디를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전략을 써야 됐습니다. 예전에 2021년에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한 전략을 소개해드리면 변동성 돌파라는 전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때 그 변동폭의 K배 이상 상승을 할 때만 매수를 하고 종가에 무조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고정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된 전략의 문제점이 그냥 수식대로만 동작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의 퀀트 투자나 이런 프로그래밍 매매였다면, 그리고 AI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진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만 좀 하실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방식의 AI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 AI 시대가 열렸죠. 챗GPT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정도로 다들 한 번씩은 챗GPT를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챗GPT 말고도 제미나이라던가 클로드라던가 이런 생성 AI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사고하는 거에 근접한 혹은 더 뛰어넘는 AI의 사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채팅을 해가지고 응답을 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나 이미지 같은 것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GPT-4.5라는 거를 데모를 공개하면서 나왔던 장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차트 그래프 이미지로 제시를 해주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실제 AI가 이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내놓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긴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컨텍스트 길이가 길다고 유명한데 컨텍스트 길이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밀리언 컨텍스트, 영상으로 치면 2시간 분량의 영상을 한 번에 넣어놓고 그 2시간 분량의 영상에 몇 분 몇 초에 뭐가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보거나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집에 가는 장면이 몇 분 몇 초에 나와?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22시간 분량의 오디오, 그리고 6만 글자 이상의 코드도 이해할 수 있고요. 140만 글자의 글씨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마치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듣고 또 종합적인 추론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투자 판단을 한다라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데이터 차트 기형이 이런 거 그려가면서 지금이니 하고 뉴스도 봤는데 트럼프도 당선됐고 비트코인 오르겠다 하고 투자 커뮤니티도 한번 가보죠. 오르겠다 싶을 때 지금이니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인간의 두뇌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 어떤 차트 데이터나 뉴스 데이터나 차트 모양도 심지어 멀티모달이라서 이미지 자체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모양까지도 캡처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뉴스 데이터 이런 거 긁어가지고 뉴스도 넣어주고 투자 철학 이런 것도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책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게 되면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마치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추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도 정말 인간처럼 투자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어떤 전략 그리고 데이터를 챗GPT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챗GPT가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서 지금 매수 시점인가 매도 시점인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실제로 오늘 뽑아볼 건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프를 보니까 어느 시점이 넘었고 매수세가 많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거를 실제로 이유와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마치 추론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AI가 자동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기록까지 저장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또 넣어가지고 회고하고 스스로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성하고 또 다시 투자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구현을 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구현을 한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냐? 저도 지금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O1 프리뷰, 오픈AI에서 공개한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로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I가 스스로 판단한 로그들을 여기 쌓아놓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매수를 했나? 지금 바이하고 전체 자산의 20%를 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뭐 45고 불안감도 해소됐고 낙관론도 있고 호가창 보니까 어떻고 이런 내용을 이제 AI가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면 한 자산의 20% 정도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AI에게 뭘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일단 제가 다룬 데이터는 이 정도를 넣어줬습니다. OHLCB라는 차트에 담긴 그 데이터와 거래소에 하는 그 오더북 데이터, 차트에 대한 이미지, 공포 탐욕 인덱스, 최신 뉴스, 아니면 투자 유튜브 이런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넣어주기도 하고 이전 매매 데이터 이런 것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세요라기보다는 이런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각자가 판단하는 투자 전략이 다 다를 거잖아요. 투자 철학도 다를 거고요. 이제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커뮤니티도 다 다른 거 하실 거잖아요. 코인판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DC 코인 갤러리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보실 텐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샘플로 한 바퀴 돌리는 걸 해볼 때는 차트 데이터만 일단 넣어줄 겁니다. 근데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 원하는 대로 넣으면 그거대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의사항, 항상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강조를 드리는데 AI라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았으면 저는 여기 안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AI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어떤 투자 철학을 하는지에 따라서 AI가 판단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AI는 그냥 판단을 대신해준다의 존재일 뿐이고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험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투자 철학을 넣어보시면서 계속 실험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AI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원금 손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투자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요거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일단 AI의 능력의 발전,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인간 레벨을 AI가 어떤 영역에서 뛰어넘고 있나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98년부터 뭐 22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계속 인간의 능력에 거의 근접을 하거나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그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reading comprehension, 읽는 능력이나 뭐 이미지 recognition, 이미지 인식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인간을 어느 정도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추론 능력을 점점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제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AI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게 더 좋아진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발표들에서도 공개된 건데 계속 AI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MS 빌드와 이제 구글 I/O 행사에서도 공개된 인피니트 컨텍스트로 향해 간다. 즉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아까는 2밀리언이라고 소개드렸는데 그게 현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인데 이제 앞으로 구글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인피니트 컨텍스트, 즉 무한정한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골라서 담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워렌 버핏의 철학만 넣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해가지고 투자 대가들 거 전략들 싹 다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점점 AI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한다면은 좀 여러
여러분이 원하는 그 투자 방향성에 점점 더 부합하게 되는 그런 AI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강의 수강 방법,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좋습니다. coding.net에/GPT 비트코인 빗썸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강의 자료, 오늘 작성할 코드, 그리고 강의 PPT, PDF 자료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다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PDF 슬라이드는 여기서 1강 열어보시면 강의 슬라이드 PDF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각 강의별로 들어가는 강의 자료나 코드, 명령어 이런 것들은 다 담아뒀으니 강의 자료 들어가시면 입력한 명령어나 아니면 입력한 코드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복사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잘 모르시는데 오시는 분도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은 거의 다 AI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이제 AI에게 시키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제 코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사실 코드라는 게 처음에 보면은 좀 되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영어 글 읽기 정도의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일 수 있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될 때는 GPT한테 던져주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따라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아주 기초 정도는 알면은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좀 응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공짜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파이썬 기초 강의를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 강의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막히신다면 한번 보시면은 좀 더 AI가 제공해준 그 설명도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혹시나 더 심화적으로 구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사실 AI에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네, 3강은 챗GPT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미지로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전략이나 데이터를 GPT한테 넣고 그 GPT가 판단을 해서 이제 매수, 매도, 홀드 이거를 해준다 라는 그 개념, 이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AI가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준다는 거지? 챗GPT를 이용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API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을 할 건데 그 전에 그냥 UI 화면상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원리로 이게 돌아가는 건가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화면으로 갔고요. 접속하시면 로그인 안 하고도 요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GPT가 내린다에 대한 게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빗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빗썸 메인 페이지에서 거래소의 거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빗썸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데이터 중에 물론 이 차트 데이터를 뽑아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하려면 이 스크린샷을 넣어주고 지금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썸 차트를 캡처해서 GPT한테 넘겨주면서 이 모양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달라고 할 텐데요. 이 차트를 캡처해서 판단을 어떻게 내리면 되는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캡처 도구로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죠.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시프트 4번이었나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그 차트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명령어와 함께 넣어줘야겠죠. 그냥 차트만 넣어주면 이거 왜 보여준 거야?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그 PDF 자료를 보시면 이 프롬프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역할 설정을 먼저 해주게 되고요. 일단 어떤 GPT 라지 랭귀지 모델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로 챗GPT를 설정을 하고 현재 상황을 보고 매수, 매도, 보유 중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지 결정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제이슨 형식으로 답변해주세요 라고 시켜볼 건데요. 이 제이슨 형식, 물론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딩을 처음 해봤다라고 하면 제이슨이 뭔가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어떤 키와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55라고 어떤 키가 되는 값과 값이 되는 값이 있잖아요. 이름은 뭐 나이는 몇 이렇게 키와 밸류로 구성된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쓰냐? 그냥 제이슨 형식으로 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답해줘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장황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매수, 매도 이것만 딱 깔끔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제이슨 형식이라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받게 되면 딱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이름은 홍길동, 키와 값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판단을 매수, 매도, 보유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깔끔하게 받기 위해서 제이슨
JSON이라는 이 자료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자료에 나온 멘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GPT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깔끔하게 JSON이라는 자료형으로 깔끔하게 디시전은 보유, 지금 그냥 홀딩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내려준 걸 볼 수가 있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SMA 15 위에 위치하고 상승 가능성이 65.9%. 요즘에 빗썸의 그 상승 가능성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까지 읽어가지고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미지에서 그쵸, 65.9% 이런 이미지도 이제 AI가 되게 잘 읽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보면 되게 진짜 인간이 사고하는 것처럼 되게 잘 설명해 주지 않나요? 이유를. 네,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게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 저희는 이미지를 넣어줬는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차트에 숫자로 된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그걸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기반으로 현재 추세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응답을 매수, 매도, 홀딩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판단해주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챗GPT로 했지만 이거를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는 이 전략이나 데이터만 바꿔주면 투자 판단을 이런 식으로 JSON이라는 자료형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빗썸 API를 이용해서 실제로 거래만 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거는 예시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진행을 했는데 정확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똑똑하다라는 벤치마크 데이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쓴 말을 영어로 번역기를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이대로 넣게 되면 영어로 하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UI, 챗GPT UI 화면상에 입력해가면서 했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날리고 API라는 걸 통해서 챗GPT API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JSON 형식의 대답을 받아서 바이셀 홀드랑 리즌이랑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세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일단 빗썸에 대한 세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 API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 오픈 AI에 대한 세팅 그리고 개발 환경 세팅 이렇게 총 3가지의 세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 세팅 간략하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썸에 가입하고 API 키 발급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빗썸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나 들어가셔서 빗썸 어플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죠. PC에서도 가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고객 확인이랑 실명 계좌 연결까지가 필요합니다. API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객 확인 등록을 통해서 본인 신분증 이런 거 인증해가지고 고객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명 계좌 연결, 농협 계좌 보유하고 계신 거를 연결해가지고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앱에서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니까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객 확인 등록 그리고 실명 계좌 연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농협 계좌 연결하면은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3분 만에 바로 만드실 수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계좌가 있다면 이렇게 계좌가 있어요를 눌러서 내 계좌를 계좌번호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한 다음에 1원 보내주면은 이 뒤에 숫자 입력하면은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이 과정만 하시면 그 빗썸에 대한 그 API 발급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API 키 발급 과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키 발급 과정은 지금 컴퓨터 켜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누구님 환영합니다 해서 내 이름을 눌러보시면 계정 관리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API 관리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0 쓸 거고요. 2.0 베타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위에 자산 조회, 주문 조회, 주문하기 이렇게 3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도 체크하면 체크를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입출금까지 API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3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선택사항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에다가 What is my IP?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내 IP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What is my IP 검색하면 이렇게 밑에 What is my IP하고 내 IP 주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복사를 해서 내 IP 주소를 여기에 등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IP 주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두 동의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PI 키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발급
발급이 되면 됐는데요. 요거를 잘 저장해 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시크릿 키는 이 화면 넘어가면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저장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외부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요거를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API 키랑 시크릿 키 요거를 메모장에 잘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내 집 열쇠 같은 거니까요. 요거를 뭐 외부에 이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네트워크 IP가 다르면은 접근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털리면은 같은 IP면은 거래를 막 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모장에 조심히 외부에 공개 안 되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API 키가 있어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빗썸은 이제 API 키를 받아놨으니까 뚫어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도 GPT 화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딸깍딸깍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하려면 키를 받아놔야 되는데 요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openai.com 주소로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챗GPT 플러스를 등록했다고 해서 이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API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 나는 그냥 챗GPT 유료 결제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한다고 해서 이걸 생략해도 되는 게 아니라 API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왼쪽 위에 보면 이 프로젝트 단위로 API 키를 관리할 수 있게 UI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Create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 위에 딸깍 눌러서 아래쪽에 플러스 모양 있죠? 만드는 거. 거기서 Create Project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Project를 눌러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이랑 API 키랑 이런 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여기서 대시보드에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두 번째 탭에 여기에 API Keys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API Keys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할 때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키를 만들고 U 하고 키 이거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빗썸 프로젝트의 Permission All로 다 전체 권한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키가 나왔죠.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아예 제미나이 API를 쓰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 안 되시는 분들, 오픈 AI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 제미나이 AI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 검색창에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에 구글 로그인 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테스트 해보기에는 크레딧 카드 등록도 없이 써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가 조금 더 간단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Get API Key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하고도 일정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PI 키 만들기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가 나오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온 키 요것도 잘 복사해 놓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AI 되시는 분들은 오픈 AI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안 되시는 분들 안 되시면 구글 A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는 과정인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지금 오픈 AI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접근하려면 API 키라는 걸 통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 등록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세팅스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링 왼쪽 메뉴 중에 빌링 네, 여기에서 충전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카드만 등록하면 됐는데 이제 최소 금액이 $10를 넣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를 충전을 해놔야 거기서 이제 API 사용 요금이 크레딧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빌링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페이먼트 메소드 혹시 아직 카드 등록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먼트 메소드에서 Add 페이먼트 메소드를 눌러서 이제 본인의 신용카드 이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이제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API는 이제 사용량만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카드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빌링 탭이 아니라 여기에 버튼이 있네요. 네, 요 파란색 버튼 누르면 자기가 개인인지 기관인지 선택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뭐 개인이라면 개인 선택하셔서 신용카드 등록하시면 네, 똑같은 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VS 코드 설치 즉 개발 환경 세팅이 남았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편입니다. 먼저 파이썬 네, 개발 언어인 파이썬을 설치를 할 건데
건데요. 요 python.org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중에서 이제 그냥 최신 버전을 물론 그냥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버전을 쓰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버전이 조금 안 맞아서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맞춰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윈도우면은 윈도우즈, 그리고 맥OS 쓰시는 분들은 맥OS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파이썬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 썼던 그 버전을 그대로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썼던 버전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3.9.13 이라고 치시면 22년 5월 17일 날 나온 파이썬 3.9.13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파이썬이 깔려 계시다 하면은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미 어떤 버전이든 잘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안 맞을까봐 일단 제가 쓰는 버전 맞추려고 이렇게 특정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이걸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줍니다. 첫 번째 있는 거죠. 3.9.13의 첫 번째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네, 다운이 되셨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Add Python 3.9 Pass.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Add Python 3.9 Pass.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요것도 눌러서 일단 요거 올 체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거 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도 싹 다 체크를 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넥스트, 이것도 싹 다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다 문제없이 되라고 싹 다 해주고, 경로도 기본 경로인 프로그램 파일즈의 파이썬 3.9 여기에 인스톨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창이 뜰 때 얘 눌러주시면 파이썬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거, 체크할 거 싹 다 체크하고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Add Python 3.9 Pass 그거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사실 다시 재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 패스 추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한 상태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 기준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맥은 더 간단한 게 다운로드에 맥OS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에 맥OS 들어가시면 여기도 컨트롤 F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인텔 맥인지 아니면 M 맥인지 이거는 오른쪽 위에 본인의 맥 정보 확인하기를 보면 본인의 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칩이 박힌 게 있고 M1, M2, M3 이런 M 칩이 박힌 게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이렇게 인텔 올리 혹은 인텔 아니고 M 칩이라면 아래쪽 거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유니버셜이라 사실 아래쪽 거 통일해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 거 다운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파이썬 설치하실 동안 이제 코드 에디터 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사실 뭐 윈도우 메모장 이런 거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보기 좋으라고 코드 에디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에디터라고 하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편집기입니다. 윈도우의 메모장 같은 그런 기능인데 조금 더 그냥 화려하게 색깔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것저것 터미널 이런 거 띄울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인데 요것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주소는 여기 code.visualstudio.com 여기로 접속을 해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for 윈도우로 되어 있는데 맥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맥으로 뜨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죠. VS 코드 유저 셋업 요거 안 되시면 요거 다운로드 링크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VS 코드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이걸로 환경 세팅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시면 이제 어려운 길, 제일 어려운 길은 지나가신 겁니다. 요거 지금 뜬 김에 보여드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창에서 동의합니다. 다음, 그리고 싹 다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VS 코드는 뭐 설치 굳이 싹 다 체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유저 이런 거 꼬일까봐 그냥 싹 다 체크하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료하시면 이렇게 그 에디터가 잘 뜨시면은 완료가 되신 겁니다. VS 코드로 들어오셔서 완전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맨 위에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눌러서 일단 작업 환경을 하나 개설을 해주겠습니다. 오픈 폴더는 편하신데 하셔도 되는데 좀 통일성 있게 가려면 C 드라이브에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혹은 뭐 맥이라면 본인 편하신 위치 조금 달라 되긴 하는데 일단은 C 드라이브 아래쪽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개설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 폴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쪽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빗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C 드라이브에 빗썸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 이 폴더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빗썸이라는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고요. Yes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기 지금 빗썸이 뜨셨다 하시는 분들은 빗썸이라는 폴더 안쪽에 지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파일을 만들고 이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메모장에 복사해놨던 거 이제 여기에 옮겨야겠죠. 그래서 new 파일, 여기 서류 모양 아이콘 있죠. 플러스 돼 있는 서류 모양 아이콘. 네, 요거 눌러보시면 이제 새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새로 파일로 .env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env.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만드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키들을 모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일은 이제 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파일을 그 외부로 노출하면 안 되고요. 혹시나 뭐 env 달라고 하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픈AI 키 털리는 거기 때문에 키 털리기 때문에 요 env는 이제 본인만 보실 수 있게 여기에 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nv 안쪽에 아까 메모장에 복사해놨던 이 키들을 넣어줄 텐데요. 근데 요거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템플릿 그 만들어놨습니다. 그 강의 자료 보시면은 4강 환경 세팅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트와 명령어들 보실 수 있는데 이때 .env에 대한 이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코딩.net에 GPT 비트코인 빗썸 주소로 접속하시면 네, 코드 중에 .env 안쪽에 들어있는 이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내 프로젝트에 있는 VS 코드에 붙여넣고 여러분의 키를 이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큰 따옴표 안에 your API 키 대신에 여러분의 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신 겁니다. 이렇게 그 .env 안에 지금 키를 저희가 발급받은 거를 형식에 맞게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냐, 이 키를 제대로 출력되는지 네, 그거까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파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test.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용도의 파이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안에 들어갈 코드도 여기 4강 환경 설정에 열어보시면 네, test.py 안쪽에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요. 항상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드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여기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런 추가 기능들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PT로 보자면 이렇게 총 3개의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요. python.env, 왜냐하면 저희 키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AI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AI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썬 빗썸이라고 해서 빗썸 API를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새로 만들기를 해서 requirements.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파일은 자료에도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requirements.txt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 이름은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requirements.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안에 요거 내용 그대로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 넣을 거는 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3개 env 파일, 그리고 test.py 파일, 그 다음에 requirements.txt 파일, 네, 이렇게 3가지가 입력이 되셨으면 이제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 오픈AI 쓰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이썬 파일이 잘 실행된다 하면 이제 완전 찐 막 준비 끝인데 이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S 코드 처음 까셨으면 그 파이썬 익스텐션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인스톨 요거 누르셔도 되는데 요 블록 모양 눌러서 여기에 익스텐션에 파이썬 검색해 보시면 여기 맨 처음 뜨는 거 파이썬 VS 코드를 위한 추가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VS 코드 안에서 파이썬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이제 밑줄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VS 코드라는 게 파이썬 문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거 파이썬 문법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밑줄이 나오신다면 이제 잘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을 눌러서 여기 뉴 터미널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하고 요 1번 옆에 있는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점점점 터미널 뉴 터미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밑에 뭔가 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이 뜨게 되면은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는 제가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조코딩.net의 4강에 있는 명령어 칸에 있는 요 3가지 명령어 있죠. 요거를 하나씩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썬 버전, 이거는 그냥 파이썬이 잘 설치됐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용도인데, 네, 제가 되게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파이썬 패스 설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파이썬 입력하면은 뭔가 안 된다, 파이썬 버전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딱 제 사례가 그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파이썬 어디다 설치한 거야 라고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통일해서 다 체크를 했다면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파이썬 39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환경 변수, 이거 잘 되시면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시작 누르신 다음에 환경 검색해 보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환경 변수라는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패스 안에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환경 변수 안에
패스 요거 안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로 요 경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복사해둔 요거 C 프로그램 파일 파이썬 39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까지 C 프로그램 파일 파이썬 39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요거까지가 되시면 이제 파이썬 경로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이제 파이썬 경로가 적용이 됐습니다. VS 코드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네, 이제는 설치가 잘 될 겁니다. 이제는 파이썬 버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3.9.13이라고 아까 설치한 버전이 뜨게 됐죠. 요거 잘 뜨신다면 파이썬 경로까지 완벽하게 되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 오른쪽 아래 이 버전도 지금 파이썬 3.9.13 같은 버전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명령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pip install 요거 requirements.txt 요것도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아까 라이브러리 입력해준 거 설치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워닝이라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명령어인 파이썬 테스트다 파일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다운받은 그 키 있죠? 내가 복사해 놓은 키 요게 잘 출력이 됐다 하면은 완전 성공입니다. 이제 다 설정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5강 이제는 최소 기능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동 매매가 돌아가는 걸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5강에는. 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크게 3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빗썸 차트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로 이제는 저희가 스크린샷을 찍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알아서 파이썬이 데이터를 끌어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빗썸 API로 끌어오는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AI에게 그 차트 데이터를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넘겨준 걸 가지고 투자 판단을 이제 API를 통해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받은 판단을 이용해서 이제 빗썸 API로 거래를 실제로 수행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파이썬으로 우리는 30일 일봉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뭐 바꾸셔도 되는데 예제니까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30일 일봉 데이터와 그 판단하는 프롬프트 있죠? 그거를 넘겨가지고 이제 API를 통해서 바이 셀 홀드 판단을 JSON 데이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들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1강 개요 일단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일단 5-2강 빗썸 차트 데이터 가져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 차트 데이터는 이제 빗썸 API를 통해서 이제 차트를 저희가 스크린샷을 찍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가져올 건데요. 요거는 GitHub 주소에 보면 API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빗썸 API가 뭔가 따로 잘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GitHub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사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이미 진행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작하기 예시를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먼저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코드는 저희가 5-2강에 지금 mvp.py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VS 코드를 열어서 mvp.py라는 걸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mvp.py 안에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mvp.py에 넣어줄 가장 첫 번째 코드는 5-2강 강의 자료에 올라온 이 mvp.py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 한 줄 한 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코딩을 접해보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해보자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걸 불러오는 그런 코드고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실제 코드 실행은 한 줄 띄워지고 6번째 줄부터 네,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빗썸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y빗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et ohlcb open high low closed volume의 약자인데 차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krwbtc 원화 시장의 BTC를 가져올 거고요. 인터벌은 이제 일봉을 가져올 거냐 월봉을 가져올 거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봉으로 카운트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개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1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숫자만. 그래서 우리는 30일치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30이라는 걸로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vp.py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mvp.py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하려고 클리어로 날렸는데 네, 클리어라고 치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mvp.py라는 걸 실행하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mvp.py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가져와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캔들 데이터, 일봉 데이터가 가져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린샷을 찍을 필요 없이 파이썬이 알아서 빗썸에 있는 차트 데이터를 싹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일봉 데이터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픈, 뭐 클로징, 체인지 프라이스, 체인지 레이트에서 쭉쭉쭉 표 형태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지금 점점점으로 생략되어 있는데 OHLCV 데이터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썬으로 이제 빗썸 차트 데이터를 땡겨온 거까지 완성을 하신 거고요. 네, 이제 땡겨왔으면 AI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크린샷을 넘기듯이 얘를 오픈AI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3강으로 넘어가서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MVP.py 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5-3강 MVP.py 안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데이터 제공하고 판단을 받는 그런 코드까지가 이제 2번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MVP.py 기존 거를 업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코드 설명을 한번 드리면 1번 빗썸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코드는 이전에 완성을 했죠. 그리고 2번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제 판단을 받아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OpenAI API를 사용해서 OpenAI API를 불러와서 GPT-4o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모델은 바꾸셔도 됩니다. 모델은 지금 GPT-4o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O1 프리뷰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이거 비싸니까 5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GPT-4o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메시지 안에 지금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용이니까 요것만 떼서 보면 이렇게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아까 넘겼던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를 그냥 프롬프트 안에만 넣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API를 통해서 이제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는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입니다. You are an expert in Bitcoin investing이라고 역할 설정을 해주고 이제 제공된 차트 데이터를 보고 매수, 매도 보유 여부를 알려주라 하고 똑같이 입력했습니다. 아까 입력한 거랑 똑같은 그런 명령어를 입력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AI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받았던 빗썸 차트 데이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메시지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df2json이 뭐냐면 제이슨이 아까 말한 그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키와 밸류로 구성된 자료인데 그걸로 바꿔서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로 넘기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제이슨 데이터로 넘기면 이제 AI도 이해할 때 이게 좀 더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AI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2번 코드를 보시면 이제 GPT-4o를 이용해서 시스템 메시지로 아까 설정한 프롬프트 너는 비트코인 전문가고 투자 조언해달라는 거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유저 메시지로 데이터 저희 30일 일봉 데이터를 넣고 넘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VP.py 파일을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는 AI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크레딧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픈AI API를 통해서 지금 AI가 판단을 거쳐서 나한테 결과를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홀드라는 판단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decision hold라고 지금 AI의 판단이 넘어왔습니다. AI의 판단이 넘어왔고 요거 복사해서 한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이슨 데이터 키와 밸류로 구성된 데이터가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정은 보류인데 이유는 뭐냐? 데이터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한 방향으로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하락 이후 소폭 상승. 이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데이터를 잘 가져왔나? 하락 이후 소폭 상승. 뭐 어느 정도 맞죠? 그래서 30일치 일봉 데이터를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보면 딱 맞죠? 하락 이후 소폭 상승. 실제로 AI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또는 하락 모멘텀이 없다면 일단은 시장 시도를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결과를 AI에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하나의 단계만 남았죠. 이제 투자를 시켜볼 겁니다. 실제로 이 받은 결과, 이 결과를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매수면 실제로 매수를 하고 매도면 실제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코드로 와서 강의 자료에 5-4강 이제 실제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의 빗썸 어플에도 알람이 뜨고 이제 거래가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강에 있는 MVP.py 안에 있는 이 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미나이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챗GPT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했었죠. 5-3강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OpenAI API가 아닌 제미나이 API를 활용한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마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AI한테 하나씩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 딴 거 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 하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제미나이 API 호환되도록 변환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픈 AI랑 호환되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오픈 AI랑 호환을 시킨 업데이트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따로 그 강의 자료에. 요거를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챗GPT한테 이 자료 전체를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오픈 AI 라이브러리에 제미나이가 액세스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이제 얘도 이해했죠. 제미나이 API를 오픈 AI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 API 키로 대신에 바뀌었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네, 자료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미나이 코드 사용할 때 당연히 이제 제미나이 API 키를 새로 넣어줘야겠죠. 이 ENV 안에 제미나이 API 키 넣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2 안에 이제 제미나이 API 키 불러와서 요거를 넘겨주는 걸로 네, 변경이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나? 네, 테스트 2가 이제 제미나이로 바꾼 파일이고요. 이런 것도 오류가 났다 하면은 복사해가지고 아까 챗GPT한테 다시 넘겨주게 되면 네, 오류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러가 났으니까 요거를 고치겠다 하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줬고 네, 이제 디시전 홀드 이렇게 나왔죠. 제미나이 API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API로도 되는 거 코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거의 로직은 같아요. 빗썸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되 대신에 제미나이 API를 활용하는 코드가 더 들어간 것 뿐이죠. 그래서 제미나이 API를 통해서 제미나이 1.5 플래시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일정 부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1.5 플래시 무료로 받아서 요거 유저 메시지는 똑같죠. 똑같이 df2json 이용해서 우리가 차트 데이터 넘겨주는 거 똑같이 제미나이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까지 아까 홀드 판단이 똑같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받은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5-4에 AI 판단에 따라 자동 매매하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 쓰시는 분들 이걸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vp.py에 코드를 바꿔줬는데요.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게 바뀌었냐? 지금 1번 30일 일본 가져온 거 똑같죠? 그 다음에 2번 AI에게 데이터 제공하는 거 똑같습니다. GPT한테 제공하고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이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거 안에 hold by cell 이게 결과가 담긴 그 JSON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번 이제 AI 판단에 따라서 그 JSON 데이터를 불러와서 JSON load라는 걸로 불러와서 빗썸을 이용해서 decision이 by라면 이게 조건문이라는 건데 혹시 프로그래밍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조를 설명드리면 여기 result decision이 by일 때 if라는 거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수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by라는 게 만족되면 빗썸 by market order 그래서 이 by market order라는 함수는 이제 시장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장가도 있고 지정가도 있는데 이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예시로 시장가에 그냥 무조건 사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에 10,000원을 산다 라고 입력해 놨고요. elif라고 혹은 디시전이 셀인 경우에는 10,000원의 마켓 오더로 판다 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0,000원어치 비트코인이 있다면 만약에 세일 판단이 뜨면 판매가 될 거고요. 바이 판단이 나오면 구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놨으니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게 실제 매수가 됩니다. 만약에 바이 판단이 뜨면.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P에 완성하고 있으니 실행을 해보면 판단을 받아서 홀드가 떴기 때문에 지금 if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됐죠. 근데 실제로 바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한번 바이를 만들어주자면 이 디시전을 요거는 강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AI가 지금 현재 차트 기반으로 판단을 하니까 되게 불장이고 지금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 AI가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시전이 바이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라는 게 판단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가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가 뜨게 됐는데요. 지금 로그가 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0원을 매수했나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거래 내역을 들어가 보시면 네, 실제로 매수가 됐고요. 거래 금액 10,000원. 네, 10,000원 매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AI가 바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때 실제로 매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강제 매도를 해볼까요? AI가 만약에 셀 판단을 내린다. 셀이라고 네, 지금 이건 강제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냥 10,000원으로 고정해 놨는데 수수료 때문에 10,000원 하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에러 날 텐데 실행을 해보면 이제 강제로 셀을 입력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에러가 나는 게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다 하기에는 이제 수수료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팔 수가 없고요. 이게 수수료가 빗썸 수수료 체계를 보면 0.25%에서 이제 할인해가지고 쿠폰 등록하시면은 0.04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이거 쿠폰 등록 통해서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때 0.25가 그 수수료 나가니까 그 할인 안 받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10,000원에 곱하기 0.997 딱 맞추면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완벽하게 딱 안 떨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0.997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원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념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원화가 아니라 비트로 팔아야 되죠. 그럼 10,000비트코인 제가 없죠. 10,000비트코인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했죠? 비트코인이? 이 정도 있는데 만을 팔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죠. 10,000비트코인이 없는데. 네, 요거에 이제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곱하기 뭐 넉넉하게 한 0.9 정도 해보겠습니다. 원래 997까지 좀 됩니다. 왜냐면 0.25 고려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제 AI 판단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내역도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렇게 매도도 지금 정상적으로 수수료 뺀 9,948원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 로직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픈 AI 기준으로만 했는데 제미나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오픈 AI 하시는 분들은 오픈 AI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코드만 이것 또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를 그냥 제미나이 기반으로 변경해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똑똑하게 다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결과 처리도 똑똑하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냥 코딩할 때 AI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홀드여서 노 액션 테이큰. 이제는 잘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 강제 바이 해주겠습니다. 이 제미나이도 이제 바이가 됐습니다. 제미나이 셀까지도 되는지 보고 바이셀 둘 다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바이셀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바꾸는 코드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것만 자동으로 돌리면 끝이잖아요. 이제 나머지 로직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마지막 5-5강 완성 코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코드 복사해서 요거를 돌리시면 이제 어떤 게 바뀌었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가된 게 뭐냐? 이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반복문이라 하면은 이제 코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해주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while true라고 하면 얘가 무한 반복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기 time.sleep이 뭐냐면 10초간 쉬었다가 실행하고 10초 쉬었다가 실행하고 요게 반복되는 코드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로직은 아까랑 비슷한데 그냥 출력만 조금 멋지게 되도록 뭐 AI 결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로그 같은 거 추가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수수료 고려해서 요것도 0.3% 정도 여유를 두겠습니다. 0.997을 곱해주면 그 금액에 다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파이썬 MVP 파일을 실행해주면 이제 실행이 10초마다 돌아가면서 됩니다. 이제 한번 결정이 났고요. 근데 홀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10초 뒤에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겠죠. 그 새로운 데이터 계속 받아다가 그래서 계속 최신 차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홀드가 뜨는 이유는 똑같은 차트잖아요. 거의 이제 일봉 데이터 받으니까 가끔 이제 AI가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완전 똑같은 응답 대비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셀이 떴죠. 셀이 뜨는 이유가 지금 프롬프트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 고정적으로 쓰거나 혹은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주거나 템퍼레처라는 걸 고정하게 되면 조금 더 일관되게 답하는데 일단 AI도 그때그때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판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 한 번 떴고요. 그 다음에 홀드 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동 매매 한번 그 사이클 돌리는 것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10초마다 반복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돈이 많이 나가겠죠. 10초마다 API 요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종료하려면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맥은 커맨드 C 누르면 종료가 되는데 요거를 그러면 더 늘려주면 되겠죠. 뭐 4시간에 한 번이다 하면은 초로 계산하면은 360 곱하기 4 하면 4시간에 한 번씩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제는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대로 그냥 놔두시고 그냥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계속 4시간에 한 번씩 차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판단을 해서 바이셀을 하는 것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액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전액 매수, 전액 매도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액 조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코딩을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를 복사해서 챗GPT에 들어가서 지금 전액 매수 매도가 되고
있는데 50%만 이런 식으로 추가로 수정하고 싶은 사항들은 코드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줘라고 시켜볼 수가 있겠죠, AI에게. 그러면 AI가 이 코드를 이해하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변경된 걸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글로 지금 입력해줬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50%만 투자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50%만 투자하는 코드를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코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코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줘 라고 AI에게 시키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이클 전반적으로 돌려봤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계속 자동 매매를 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화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후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후 강의들은 이제 유튜브나 유데미라고 그 강의 플랫폼에 올려놨는데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AI로 이미지도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넣거나 유튜브 스크립트 같은 거 긁어서 넣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투자 기록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라고 해서 내 컴퓨터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면. 그래서 내 컴퓨터를 꺼놓고도 클라우드 PC에서 돌리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는 꺼놓고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돌리면 되겠죠. 뭐 그런 방법이라던가 하는 거는 이제 이후 강의에 있으니 요거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